네, 안녕하세요. 배정원TV의 배정원입니다. 자,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오늘 아침에 혹시 시리얼로 아침을 대신하신 분 계신가요? 여러분들이 드시는 켈로그가 자유행위를 금지시키는 그런 음식으로 개발된 걸 혹시 알고 계셨나요? 자, 오늘은 자유행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애가 자신의 인간성에 대해서 발견하는 거라면 이 자유행위는 자신의 몸의 쾌감에 대해서 발견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자유행위에 대해서 좀 더 자연스럽게 얘기하고 자유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병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19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사실은 자유행위는 굉장히 금지되었었죠. 그래서 심할 때는 자유행위를 하는 것이 정신병의 일종이고, 자유행위를 많이 하면 실명을 하고 또 기억상실, 돌연사, 간질 같은 것을 초래한다고 막 주장을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한참 그 성욕이 막 생기는 그 성흥분이 막 몸에서 나타나는 청소년기의 아이들한테 음경고리를 씌우기도 하고, 또 여자들도 정조대에도 자유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일환이었다는 얘기도 또 하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음경 그 표피에다가 이렇게 안정핀을 꽂아놔갖고 얘가 발기하면 굉장히 아프게 그렇게 만들어 놓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왜 자유행위를 이렇게 금지했을까요? 아마 여러분들도 자유행위에 대한 많은 부정적인 속설을 듣고 자라셨을 거예요. 그렇죠? 자유행위 하면 다크서클이 생긴다. 자유행위 하면 키가 안 자란다. 자유행위 하면 뼈가 삭는다. 서양에서도 자유행위를 하면 네가 좋아하는 소녀가 임신을 한다. 손바닥에 털이 난다 이러면서 자유행위를 못하게 겁주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유는 뭐였을까요? 아마도 성경에서 먼저 비롯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구약 성경에 보면 그 당시 유대의 그 법에는 형이 죽으면 형수랑 결혼을 해서 그 형수에게 자기 씨를 주고 임신이 되면 형의 이름으로 그 아이를 키워야 되는, 그러니까 장자주의인 거죠. 그런 법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오난이라는 사람이 자기 형이 죽어서 형수랑 잠자리를 하고 그리고 자기 씨를 그 형의 아이로 그렇게 키워야 했었는데 오난이 그게 마음에 안 들어서 지뢰사정을 해버렸다라고 합니다. 자유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오나니즘, 자유행위를 오나니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거는 아마도 예전에는 성과학이 그렇게 발달하지 않아서 남자들이 정자를 건강하기만 하면 죽을 때까지 만든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태어나면서 꼭 마치 여자가 난소 속에 난자를 난포 세포 형태로 가지고 나오듯이 남자도 정자를 그런 형태로 가지고 나와서 일정량을 다 쓰고 나면 더 나오지 않기 때문에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겁을 먹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서양에서도 자유행위를 금지를 했고 동양에서도 그렇게 자주 사정을 하는 것은 좋지 않다, 뼈가 삭는다, 금방 죽는다 막 이러면서 이제 금지를 시켰죠.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적절한 자유행위가 오히려 몸에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것은 자연스러운 나의 어떤 성적 긴장을 자기 스스로 해소하는 건강한 방법이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좋은 성관계의 연습이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킨제이 박사가 1940년대에서 50년대에 미국의 성행동 연구를 함으로써 거기에서 그 결과가 남자들은 97% 이상이 자위를 하고 여자들은 60% 정도가 자위를 한다. 이 말을 듣고 다들 너무 놀랐어요. 아니, 이 자위가 너무 이상한 행위인데 어쩜 이걸 다 하고 있지? 나만 이상한 게 아니고 다 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지금 현재는 약 90%의 남자가 자위를 하고 있고 여자들은 70% 이상이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는 남자들은 97%는 자위를 하고 3%는 거짓말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100%가
자유행위를 한 것처럼 이야기를 했지만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뭐 종교적인 신념이라든지 자신의 가치관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자유행위를 안 하는 남자도 10% 이상 되는 것 같더라고요. 뭐 여자는 뭐 더 말할 나위가 없죠. 그래서 자유를 많이 안 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현재는 자유행위를 긍정적인 성행동으로 평가를 합니다. 자유행위는 무엇보다도 내 몸과 친하게 만들죠. 그래서 내가 내 몸을 만지는 것에 겁이 없게 만들고, 그리고 남자의 조루, 성적인 어려움이죠. 너무 일찍 사정하는 것, 이것에 대한 좋은 치료법으로, 그리고 여성의 오르가즘 각성장애에 굉장히 효과가 있는 그런 치료법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또 노년기에 파트너가 없을 때, 혹은 파트너가 있어도 성관계에 응해주지 않을 때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결하는 방법으로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 파트너가 있든 없든지 간에 성적인 긴장을 해소하고 육체적인 쾌락, 숙면 등을 얻기 위해서 자유행위를 하고 있죠. 그래서 보면 성과학에서는 남자가 일주일에 2번 정도 사정하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자 파트너들이 요즘 뭐 맞벌이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또 육아를 하는 경우에 힘들어서 일주일에 2번씩 하는 것이 너무 무리로 느껴지는 파트너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왜 파트너하고 성관계가 안 된다고 해서 섹스리스로 갈 것이 아니라 한 번 정도는 내가 그냥 자유행위로 건강하게 나의 그 스트레스를 푸는 것도 나쁜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너무 지나치면 사랑하는 파트너하고의 관계를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무래도 성적인 욕구가 많이 왕성하고, 그리고 아직 파트너하고 규칙적인 섹스를 하기 좀 어려울 수 있는 25에서 34 정도의 남자들이 가장 많이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이혼한 독신남들도 많이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건 아마 파트너가 없을 때의 문제겠죠. 그리고 이 자유행위는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또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많이 한다고 하고, 종교적인 신념이 투철할 때 좀 덜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하고 나서 섹스리스인 경우 남자들이 자유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이제 조금 걱정되는 건 이제 포르노를 보면서 하는 자유예요. 그래서 포르노를 보면서 자위를 계속 하다 보면 점점 자극이 강해지지 않으면 발기가 안 되는 거죠. 흥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정작 포르노를 보고 자유행위를 자꾸 해버릇하는 사람은 파트너하고 관계를 맺을 때 발기가 안 되는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고, 그렇게 포르노를 자주 보면서 포르노에 의존하다 보면 왜 자기의 어떤 성적 취향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서 왜곡된 어떤 성적 환타지, 왜 너무 지나치게 SM, 뭐 이렇게 때리고 맞고 괴롭히고 뭐 이런 것에 좀 그런 자극에 익숙해진다든지, 아니면은 이상한 페티시즘이라든지 방법에 있어서도 너무 이상한 그런 성적 환타지를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한테 이제 요즘 섹스리스 부부들이 많이 오는데요. 좀 특별한 거는 섹스리스 부부들이 좀 나이가 어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50세, 40, 50세가 많았다면 지금 30, 40세, 심지어 연애 중인 사람들도 섹스리스로 오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남자가 섹스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가 거부하는 경우에는 남자들이 포르노를 보면서 자위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실제로 그 포르노를 보다 보니까 파트너랑 이 흥분이 잘 안 되고 포르노에만 의존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어요. 그래서 보면 좀 너무 자극이 강한 포르노보다는 조금 에로틱한 성관계 장면이나 그런 애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오는 그런 영화를 보면, 이야기가 있는 영화를 좀 보시면 어떨까. 그런데 좀 걱정되는 건 남자들은 그렇게 길게 포르노를 안 보더라고요. 짧게 보니까 이야기가 있는 그런 영화를 봐라, 이것도 좀 어떨지 모르겠어요. 근데 포르노를 너무 지나치게 많이 보고 거기에 의존하는 건 좀 조심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유행위는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남자들이 자유행위를 자주 규칙적으로 해서 사정을 한다는 건 전립선 암의 예방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자유행위를 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너무 걱정하시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정원TV의 배정원입니다. 자, 오늘은요,
여성 자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성 자위라고 하면 이상하게 듣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무슨 여자가 자위를 해? 사실은 여성이 자신의 쾌감을 알고 성감을 알고 그리고 어떻게 만져지는 것, 어떻게 만지는 것이 좋은지를 알려면 자위만큼 좋은 연습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자에게야말로 자위를 해보는 것은 좋은 섹스의 연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저에게 오는 섹스리스 부부들 중에 여자들이 잠자리에서 쾌감을 못 느낀다, 뭐 좋은지 모르겠다, 오르가즘을 못 느끼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건 많은 부분 자신의 성감을 잘 모르고 자기가 어떻게 만져지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자기도 모르고 상대한테 알려주지도 않기 때문에 그런 쾌감을 못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성관계는 우리가 함께하지만, 그리고 성관계는 우리가 함께하는 대화이지만 오르가즘은 내 걸 내가 한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그 나의 성감을 스스로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여자 자위는 주로 어떻게 할까요? 보통 여자들이 자위를 할 때 음액 주변이나 음액을 손으로 마찰하거나 아니면 그 음액이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속옷을 입고 하거나 작은 수건 같은 걸 말아서 하거나 혹은 뭐 인형을 이용하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다리를 꽈갖고 왜 다리 허벅지에 이렇게 힘을 주면서 자위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고, 대체로 이제 손이나 베개나 인형이나 혹은 뭐 딜도나 바이브레이터를 사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자들은 보통 이제 음액을 마찰하는 방식으로 자유행위를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손을 넣는 경우도 가끔 있는 것 같아요. 질 속에 손을 넣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 이제 왜 우리 요즘 네일 아트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뭐 딱딱한 것들이 많이 붙어 있다든지 혹은 뭐 손톱이 너무 길고 날카롭다든지 그러면 질에 상처를 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조심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아마도 딜도를 넣어서 여러분 여자들이 이제 그 만족감을 느끼는 건 좀 질이 채워지는 느낌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어떤 방식을 이용하시든 내가 그것을 통해서 쾌감을 얻는 거는 나쁘지 않고, 다만 위생적인 부분 다치지 않도록 한다면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남자하고의 차이는, 남자는 자신의 성기만 이렇게 자극한다면 여자는 자신의 성기를 자극하면서 자기가 굉장히 민감한 혹은 만져졌으면 하는 부위를 이렇게 쓰다듬고 만지면서 하는 것이 차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보통 여자들은 음액 마찰에서 90% 이상이 오르가즘을 느낍니다. 여자들의 오르가즘의 대문은 음액입니다. 음액 오르가즘을 거쳐야 질 오르가즘이나 혹은 G스팟도 이 오르가즘으로 바로 연결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음액을 자극시키고 음액에서 충분한 쾌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자 자위는요, 남자들처럼 뭐 포르노를 보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시각적으로 그런 어떤 에로틱한 그런 아주 야한 영화를 보다가 성욕이 느껴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여자들은 배란기 즈음이나 혹은 생리 전쯤에 이렇게 성욕이 많이 생긴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 이제 자유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적 판타지, 성적으로 상상하면서 그러면서 하겠죠. 성 전문가로서의 저는 여성 자위를 정말 적극 권하는데요. 이 여성들이 자위를 하면 일단 성감이 개발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장 쾌감을 느끼는 부위, 그리고 어떻게 만지면 좋은지에 대해서 알게 되고요. 그리고 자위를 자주 규칙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생리통이 좀 많이 없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이 규칙적인 생리 주기가 만들어지기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오르가즘을 느끼면 통증이 좀 완화되거든요. 그래서 오르가즘 느끼면 뭐 두통, 요통, 생리통 이런 것들이 없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피곤하거나 몸이 찌뿌둥할 때도 굉장히 왜 절정을 느끼고 나면 몸이 가뿐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자유행위로 여러분들은 생리통을 완화하는, 그래서 통증을 좀 사라지게 하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적 긴장이 해소되고 그리고 스트레스가 좀 풀립니다. 아무래도 내가 집중하면서 다른 어떤 쾌감을 느끼는 그런 행위를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좀 풀 수 있는 것 같아요. 여성들의 자위는요,
1920, 30년대까지만 해도 여자들의 히스테리가 자궁의 반란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자궁이 막 옮겨 다니기 때문에 그때 이 자궁이 경련을 일으키면 히스테리가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때 여자들이 했던 치료 방법, 여자들이 받을 수 있었던 치료 방법이 병원에 가서 음액 마사지를 받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걸 뭐 자유행위라든지 어떤 성행위의 연관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거를 하고 나면 여자들이 히스테리도 풀리고 굉장히 왜 편안한 마음으로 돌아올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보면 억압이 많으면 뭔가 이렇게 강박이 많고 지켜야 될 것이 많고 금기가 많으면 성적 긴장은 더 쌓이는 것 같고 그런 시절에도 그 내가 하는 자위는 아니었지만 그리고 알지 못했지만 성기 마사지를 통해서 성적 긴장을 해소하기도 했다라는 거죠. 절정감을 자주 느끼면 너무 놀랍게도 기억력도 좀 좋아진다고 그래요. 그리고 두뇌도 머리도 좀 빨리 돌아간다고. 호주의 한 여학생이 시험을 볼 때였는데 막 너무 시험이 계속되고 그리고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가 막 누적되다 보니까 그 친구가 누가 오늘 나랑 같이 할래? 머리가 좀 개운했으면 좋겠네. 막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걸 보면 자위행위도 성관계처럼 우리를 릴렉스 시켜주고 머리의 긴장이나 그런 것에도 분명히 도움을 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숙면을 취할 수 있죠. 여러분 멋있는 성관계를 하고 나면 굉장히 깊이 잠들 수 있는 것처럼 자위행위를 잘 하고 나면 쾌감을 충분히 느끼면 잠을 충분하게 깊이 편안하게 잠들 수 있다라는 점에서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위는 나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정원TV의 배정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여러분들이 올려주신 댓글 상담 중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여자분이신데요. 이것도 자위인가요? 라고 물어보셨네요. 이불을 뭉쳐서 다리 사이에 끼고 힘을 주고 비비거나 하신대요. 그러면서 그게 자위행위냐라고 물어보셨는데 또 어떤 분은 포르노를 보면서 자위를 계속 하고 있대요. 여자분이신데 근데 포르노를 그만 보고 자위도 좀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계속 포르노를 의존하게 된다고. 그러면서 그런 야한 영상을 봐야만 자위를 하게 되고 또 요즘 코로나 때문에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자위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서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자, 일단 이 질문에 대답을 드린다면 첫 번째, 이불을 뭉쳐서 그 다리 사이에 끼고 하는 것도 자위죠. 그걸 통해서 즐거움을 느끼면 그것도 자위고요. 남자들은 이제 자위행위를 하면 오르가즘 느끼고 사정까지 하니까 그걸 이제 자위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자들은 뭐 오르가즘을 느끼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센슈얼한 그 감각적인 쾌감을 느끼는 정도니까 그걸 자위행위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것도 자위행위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자신이 자기의 성기를 자극해서 쾌감을 느끼고 그걸로 성적 긴장을 풀 수 있다면 그리고 푹 잘 수 있다면 그것도 훌륭한 자위 행위입니다. 포르노를 보면서 자위하시는 분은 일단 뭐 포르노라는 것이 좀 여성을 너무 성적 대상화하고 있고 폭력적인 행위나 좀 너무 과장된 행위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덜 보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죠. 또 실제로 포르노에 대한 연구를 해보면 포르노를 자주 보는 여자들이 성적으로 흥분도 많이 되고 성욕구도 좀 더 많이 발현되고 성오르가즘 만족감도 높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 이유는 아마도 우리나라 여자들이 자신의 성에 대해서 잘 모르고 쾌감이나 뭐 성감대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그런 포르노를 보면서 성에 대한 교육을 받는 거죠. 성행위에 대한 교육을 받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실제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그 사람들의 욕구나 혹은 흥분이나 만족도가 높은 게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포르노를 좀 덜 보면 좋겠지만 포르노 보는 게 너무 마음이 부담스러우시면 야한 영화 같은 거 있잖아요. 에로 영화를 좀 보면 어떨까 싶어요. 우리나라 에로 영화는 거의 포르노 수준으로 야하던데요. 그런 거나 혹은 뭐 소설 뭐 어쨌든 야한 포르노를 본다고 하시더라도 그걸 보면서 하기보다는 또 후에 상상하면서 내 몸을 만지면서 하지 않나요? 여자하고 남자의 자위가 다른 거는 남자들은 그냥 성기만 마찰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자들은 자신의 성감대를 쓰다듬거나 만지면서 자위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남자하고 여자는 좀 더 다르고 여자는 좀 더 상상력에 의존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
자, 여자의 자위는요, 샤워기 이용해서 많이 하죠. 샤워하다가 그 강한 물줄기로 이제 성기에 자극해서 자위를 하는 경우가 있고, 또 많은 좀 젊은 분들은 다리를 이렇게 꼬고 허벅지를 이렇게 힘줘서 이렇게 밀착시키면서 자극을 받기도 하고, 베개나 침대에 우연찮게 이제 닿았을 때 자극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자위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남자친구랑 스킨십 하면서 성감을 알게 돼서 자위행위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보통 여자들은 지난번에 이제 제가 여자들은 언제 자위행위를 하고 싶을까 이런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생리 전이나 혹은 배란 전후에서 성욕이 높아지고 이때 자위행위를 좀 하고 싶어 하고, 긴장 쌓였을 때 막 시험 공부 때문에 힘들다든지 혹은 뭐 여러 가지 스트레스, 직장 내 스트레스가 너무 많다든지 이랬을 때 자위행위를 하고, 마찬가지로 좀 심심할 때, 아까 얘기했지만 코로나라서 집에 혼자 있을 때가 많고 그러니까 상상하다가 자위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미혼 여성은 뭐 모자라니까 한다고 하지만, 할 상대가 없어서 한다고 하지만, 기혼 여성은 왜 자위행위를 하는 걸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통 남자들이 결혼하고 나서 자위행위를 하면 여자들은 그걸 알면 기분 나빠합니다. 그것도 외도의 일부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쨌든 다른 여자의 영상을 보면서 남편이 흥분해서 자위행위 하는 것에 대해서 불쾌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반대로 남자들은 아내가 자위하는 거에 대해서 물론 이렇게 기분이 좀 안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죠. 해준 게 별로 마음에 안 든다는 거야? 충분히 만족하지 못했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자위를 하다니 너무 흥분되는 행위야 막 생각하고, 특히 왜 아내가 옆에서 자위행위를 하면 자기도 막 흥분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남자들의 성적 판타지 중에 하나가 여자 자위를 보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포르노 보면 여자들이 막 자위하는 모습을 묘사하는 그런 포르노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남자들처럼 파트너의 관계에서 얻는 쾌감하고 좀 또 다른 쾌감을 얻고 싶은 거죠. 남자들도 결혼해서 자유행위를 할 때 아내하고의 뭐 성관계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냥 나 혼자 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거를 청소년기부터 쭉 해왔던 익숙한 행위이고, 거기에서 얻는 만족은 아내하고 성관계를 하면서 좀 힘들게 얻는 만족하고 좀 다르게, 마치 역 앞에서 먹는 가락국수 같이 금방 후루룩 먹는 그런 맛이 있어서 그럴까요? 아무래도 남자들도 자유행위를 하면 오르가즘을 더 빨리 느끼지 않나요? 네, 끄덕끄덕 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남자들이 자유행위를 하면 훨씬 쉽게 오르가즘을 느끼고, 그 오르가즘은 아내하고 느끼는 그런 어떤 정서적인 여러 가지가 충족되는 거하고는 다르지만 그런 인스턴트식의 그런 쾌감을 느껴보고 싶어서 하는 것처럼 아내들도 좀 다르게 오르가즘 느껴보고 싶어서 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남편과의 성관계가 불만스러울 때 당연히 하겠죠. 성관계 불만족 이유는 일단 내 파트너가 충분한 교감 없이 애무 없이 그냥 육체적인 접촉만으로 끝났을 때, 그때 일방적인 삽입이나 혹은 뭐 일방적인 그냥 자기 페이스로 가는 거죠. 빨리. 제가 지난번에도 남자들의 성흥분 또 이런 성행위가 너무 빠르다고, 제발 천천히 그리고 왕 부드럽게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여자는 위에서 아래로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뇌부터 만족시키고 정서적으로 만족하고 그 다음에 육체가 만족되면 정말 200점짜리 그 성관계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남편이 아내의 성감대를 잘 모르고 애무하는 경우에 불만족스럽겠죠. 성감대를 알더라도 충분한 강도로 자극을 주지 않는 거예요. 충분할 만큼 해야 되는데 이제 오른 것 같으면 금방 삽입하려고 하면 불만족스럽겠죠. 이 아내가 스스로 좀 성관계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은 생각,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쑥스럽고 드러내기 어려운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과, 혹은 왜 내가 이 오르가즘 못 느끼는, 내가 성적으로 흥분 못하는, 성감대에서 성감을 못 느끼는 이런 경우에 이제 불만족스럽겠죠. 그리고 남편하고 관계가 별로 좋지 않으면 미워 죽겠는데 무슨 성만족이 있겠어요. 그런 경우에 이제 이 자위 행위를 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자유행위는 여자한테 주는 도움이 많다고 번번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통증 완화 작용이 있어요. 이거는 뭐 자유행위뿐만이 아니라 성관계에서도 오르가즘 느끼면, 쾌감 느끼면 성적 긴장 풀리면서 자유행위나 성관계를 통해서 엔돌핀이나 도파민 같은 마약성 호르몬 분비가 되기 때문에 통증을 좀 훨씬 덜 느끼죠. 그래서 생리통이 심하신 분들은 생리 직전에 자유행위를 하거나 혹은 성관계를 멋있게 하면 훨씬 더 생리통이 완화된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생리통은 자궁 근육이 이렇게 수축해서 신경을 압박해 갖고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 이 자유행위나 성관계를 통해서 그런 쾌감을 느끼고 오르가즘을 느끼면 자궁 근육이 이완되기 때문에 통증이 훨씬 더 완화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적인 욕구불만 아무래도 좀 해소하겠죠. 성적 긴장을 해소하기 때문에 주말 부부 요즘 굉장히 많더라고요. 옛날에는 뭐 전생에 나라를 몇 개 구해야 주말 부부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요즘은 주말 부부가 참 많이 있어요. 이 주말 부부나 혹은 왜 배우자의 성욕하고 달라서 나는 좀 더 많이 하고 싶은데 배우자는 별로 안 하고 싶을 때, 배우자가 아플 때, 질병 때문에 하자고 얘기 못할 때, 이럴 때 성관계가 어려우면 그냥 자기가 해서 성적 긴장을 해소하고 기분 좋으면 좋은 거잖아요. 편안해지면. 그리고 성감대 개발에도 도움이 됩니다. 여자들의 경우에 오르가즘 각성장애일 때 이 자유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성감대를 좀 알아보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자유행위를 하면서 자신의 느낌에 집중하고 상대가 주는 감각에 집중할 수 있는 연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유행위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성 자유는 오히려 추천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자유에 부정적인 여자들이 있습니다. 자유행위를 하면 안 돼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여성 자유를 올렸을 때 또 댓글에 막 뭐 나쁜 얘기들 막 쓰시는 분들도 있던데, 자유행위에 대한 무지나 부정적인 시각 때문에 자유행위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너무 엄격한 성교육 혹은 몰라서 그렇고, 또 자유행위를 하면 배우자하고 관계가 좀 멀어지지 않을까, 혹은 또 자유에 중독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 때문에 자유행위를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 여자들은 자유행위를 자기 손가락이나 바이브레이터 사용해서 많이 합니다. 그래서 20세기 미국의 3대 성혁명이라고 얘기하면 첫 번째가 입으로 먹는 발기부전 치료제입니다. 비아그라나 시알리스, 레비트라 이런 것들이 줄줄이 막 나왔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는 복제약 너무너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발기부전 치료제가 그 성적으로 좀 더 자유를 주고 훨씬 능력에 있어서 좀 자신을 갖도록 해준 것 같습니다. 또 요즘 유행하는 브라질리언 왁싱, 그래서 온몸의 털을 지금 다 뽑고 있는 것. 그리고 세 번째가 바이브레이터인데, 사실 이 바이브레이터는 뭐 20세기만이 아니라 19세기 때부터 여자의 히스테리를 치료하기 위한 방식으로 이렇게 성적 마사지를 해주면서 성적 긴장을 풀어주는 치료법을 의사들이 하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조심해야 될 거는, 바이브레이터를 너무 오래 쓰시면 안 됩니다. 바이브레이터를 너무 오래 쓰면 어떤 남자도 그런 만족감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남편과의 성관계에서는 이제 점점 쾌감을 못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맞추시려면 바이브레이터의 회전 속도를 자꾸 낮춰서 감각에 집중하려고 노력을 하시는 게 좋고요. 깨끗하게 유지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바이브레이터가 보통 실리콘이나 플라스틱이거나 고무인 경우가 많은데, 이제 접촉성 피부염 때문에 고생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유행위 하실 때는 반드시 윤활제를 좀 듬뿍 쓰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의존하지 않도록, 남자들도 그렇고 여자들도 그렇고 자위를 통해서는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건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내 파트너하고의 어떤 그런 성관계를 통해서 얻는 그런 위안이고 위로고 격려고 지지고 서로에 대한 응원일 겁니다. 자, 여러분, 자유행위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바이브레이터를 너무 많이 사용하시는 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솜이 여러분, 배정원입니다. 여러분 혹시 섹스 앤 더 시티라는 드라마를 보신 적 있나요? 샬롯이 토끼라는 성인 장난감에 빠져서 방에서 톡 나오지 않는 장면이 있었는데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그 토끼가 주는 즐거움,
자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자위는 여태까지 속설이 참 많이 있어 왔어요. 많이 하면 뼈가 삭는다, 뭐 키가 안 자란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고, 서양에서도 뭐 손바닥에 털이 난다, 막 이렇게 겁을 주기도 했대요. 그리고 실제로 중세나 이럴 때는 자위행위를 하면 정신병이라고 그래서 막 때려주기도 하고 체벌도 주고 막 금식시키기도 하고 이랬던 것인데, 이제 근래에 들어서 자유행위가 성과학적으로 그 효과가 밝혀지면서 실보다는 오히려 득이 많은 행위다. 이 자유행위를 하면 일단 성적 긴장을 좀 풀어주고요. 그리고 불안도 누그러뜨려주고, 그리고 또 자신의 성감대나 자기 성기 사용법을 잘 알게 된다는 거,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파트너하고의 관계에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굉장히 많은 그 좋은 점들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안심할 수가 없는 게, 자유행위가 나한테 좋은 건 아는데 내가 요즘 너무 지나치게 많이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자유에 너무 의존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뭐 비뇨기과나 혹은 정신과나 이런 전문가들이 만든 그 자위 중독에 대한 여러 가지 테스트 항들이 있습니다. 한번 나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하루도 빠짐없이 자위를 한다. 하루에 3회 이상 자위를 한 적이 있다. 실제 성관계보다 자위가 훨씬 더 좋다라고 느끼시나요? 혹은 일상의 스트레스나 분노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자위가 필요하다. 공공장소나 회사 같은 곳이 문제가 될 텐데 그곳에서 자위를 시도한 적이 있는가? 또 타인과 있을 때 몰래 나 혼자 자위를 해본 적이 있는가? 그리고 성과 무관한 영상이나 이미지를 보면서도 자위행위를 한다. 또 친인척이나 친구, 뭐 회사 동료들을 떠올리면서 자유행위를 하고 있다. 자위를 못하면 굉장히 그 불안해지고 또 초조해진다. 여기에서 한두 개 정도 해당되면 정상이고요. 세네 개 정도 해당하면 고위험군이라고 하고, 5개 정도가 넘으면 자위 중독이 의심된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냥 단기간이면 괜찮은데 계속될 때, 6개월 이상 계속돼서 일상생활이 안 될 때 이제 이거를 자위 중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자위 중독은요, 어떤 문제들을 가져올 수 있냐면, 자위를 하다 보면 자꾸 자극의 극치가 높아져야 내가 성 흥분을 느끼고 만족, 오르가즘을 느끼기 때문에 자극에 둔감해지는 거죠. 그리고 음경 망곡증, 음경에 상처가 나거나 다치면 그쪽 방향으로 이렇게 휘거든요. 그리고 그 자위를 계속하면 좀 극심하게 피로감을 느끼기도 하고 또 죄책감을 느끼기도 하죠. 그리고 굉장히 왜 이 성적 흥분 상태가 계속 지속되기 때문에 일상생활이 좀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자위 중독에 있어서도 걱정이 되는 건 포르노하고 연결될 때 좀 더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포르노를 보고 자극을 받아서 자위행위를 하게 되면 사실 일상에서 만나는 파트너, 내 파트너하고는 자극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발기가 좀 어려워지는, 혹은 발기가 됐다가도 강직도가 금방 사라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자위를 하다 보면 빨리 사정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조루하고도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위 중독이 되셨을 때 이제 이 중독은요, 어떤 중독이든 외로움과 고립, 그리고 소외됨, 그리고 지루함과 연관이 있습니다. 자위 중독에서 벗어나려면 좀 사람들 간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고 나가서 뭔가 활동하고 지루할 틈을 주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종의 성 에너지를 좀 생산 에너지로 쓰시는 거죠. 그래서 뭐 악기를 배운다든지 그림이나 혹은 글을 좀 써본다든지 이런 것도 좋고, 운동을 좀 하시는 것도 좋죠. 근데 운동도 나 혼자 하는 운동도 좋지만 팀으로 움직이는 운동이 좋겠죠. 농구라든지 축구라든지 이렇게 같이 하는 것도 좋고, 좀 차분하게 나를 조절하려면 요가 같은 것도 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요리같이 이렇게 좀 숙달되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보상이 있는 이런 일들을 하면서 자위 중독에서 좀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어떤 중독에서 끊으려면 굉장히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과, 그리고 필요하다면 도파민 관련해서 약을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효과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자위 중독의 경향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전문적인 치료를 좀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미 부부거나 파트너가 있는 와중에도 이렇게 네. 자위에 빠지는 경우는 왜 네. 그런 걸까요? 그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아무래도 섹스는 왜 상대의 눈치를 봐야 되잖아요. 잘해야 되고 상대를 만족시켜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자위행위에 빠지기가 더 쉽고요. 그리고 이렇게 자위 중독이 되는 경우는 포르노하고 연관될 때 훨씬 더 왜 파트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위 중독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포르노를 보다 보면 왜 일상적인 파트너하고 하기 어려운 체위라든지 그런 상황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자극이 굉장히 자꾸 높아지기 때문에 파트너하고 할 때 사실 흥분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파트너가 있는데도 내가 자위만 하고 있다면 어떤 게 내가 자위로 빠지게 하는 요인인지를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위할 때 그래도 좀 건강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위생에 관련된 거든 뭐 이런 거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자위를 하실 때 남자들의 자위 방법은 굉장히 많지만 좀 주로 이제 손으로 하잖아요. 그런 피스톤 운동 비슷한 운동을 하실 때가 많은데 그 어떤 분들은 왜 모서리 같은 데다가 비비거나 혹은 왜 이렇게 딱딱한 데 부딪히는 방식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좁은 데다가 집어넣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막 다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안전한 방법으로 자유행위 하시는 게 좋고 포르노 보시기보다는 좀 이렇게 상상으로 그 나한테 자극을 좀 일으켜서 하시기를 권하고요. 여자들의 경우는 예쁘고 위생적이고 안전한 딜도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지만 잘 모르고 막 바나나나 뭐 혹은 오이나 이런 것들 사용하기도 하고 혹은 왜 이렇게 깨지기 쉬운 것들 같은 것들을 넣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잘못 넣었을 때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냥 요즘 나오는 예쁜 딜도 쓰세요. 그리고 젊은 여성의 경우는 이 바이브레이터만으로도 굉장히 그 오르가즘을 느낄 수 있고 자위할 때 사용할 수도 있지만 파트너하고 할 때도 딜도 같은 걸 이용하면 더 재미있게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용해 보시면 좋겠고 나이 드신 분들은 자위할 때 딜도 기능이 있는 바이브레이터를 쓰시면 좀 더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다솜이 여러분, 배정원 TV의 배정원입니다. 어떤 분이 댓글에서 왜 다손이라고 부르느냐고, 다손이라고 하니까 참 어색하다. 그리고 다손이라고 하니까 다이소 생각이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이 제 TV를, 배정원 TV를 계속 보고 계시는 분들은 다손이라는 이름이 왜 나왔는지 아실 거예요. 그렇죠? 다솜이라는 그 옛날 이름, 사랑이라는 이름에서 다손이, 사랑하는 여러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손이라는 이름이 좀 귀에 설게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말이기도 하고 그리고 뜻이 굉장히 좋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저는 여러분들을 다손이라고 부를 겁니다. 자, 다손이 여러분,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오늘은 여성 자위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20대, 30대가 아니라 40대 여성, 40대 이상의 여성들은 자위행위를 하는 게 좋을지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여성 자위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통 남자들의 자위는 참 얘기 많이 해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 이제 청소년 성교육 같은 거 하다 보면 뭐 아들의 자위 행위를 얘기를 많이 하는데 딸의 자위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은 없어요. 아마 딸들이 드러나지 않게 자위 행위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전혀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일 거예요. 보통 여자들이 자위 행위를 하는 경우는 물론 뭐 유아 자위 이렇게 어떻게 하다가 그 외성기가 건드려져서 거기에서 오는 쾌감 때문에 시작을 하게 된 애들도 있지만 대부분 여자들은 애인이 생기고 연애를 하고 그리고 어떤 스킨십을 시작하면서 특히 자위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성행동을 하게 되면서 성적인 긴장이 쌓일 때 자위를 통해서 해결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자위행위는 여자들인 경우에 결혼한 여자들까지 치면 한 60% 정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젊은 세대들은 좀 더 많이 할 것 같고 나이 든 사람들은 좀 덜 할 수도 있죠. 하지만 자유행위를 통해서 어떤 쾌감을 느껴본 사람들은 생각이 날 때 하면서 그 어떤 긴장을 푸는 그리고 자신의 쾌감을 느껴보는 그런 방식으로 자위를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자, 자위를 도와주는 앱이 있다고 합니다. 폴리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만든 앱은 아닌 것 같고요. FERLY라고 하는데요. 50개국 이상의 사용자가 있는 섹스 오디오 앱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녀 성우가 아마
이렇게 자유행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좀 그 흥분도 시켜주고 야한 말도 막 하면서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건 것 같은데, 어쨌든 자유행위는 손이나 또 여자들의 경우는 바이브레이터나 딜도를 이용해서 많이 하죠. 그리고 그 바이브레이터는 여자들에게 오르가즘을 그 느끼게 해주는 음액 오르가즘 끌어온다는 점에서 훨씬 더 여성의 오르가즘하고 밀접하고요. 여성들의 자유에 대한 얘기는 사실 그렇게 담론으로 떠오르지는 않지만 여성들의 자유에는 남자들의 성적 판타지가 좀 있기는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1920년대만 해도 여자들이 히스테리를 일으키면 이거를 그 자궁의 반란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는 해부학 같은 것들이 발달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여자의 자궁이 이렇게 돌아다닌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얘가 경련을 일으키면 그럼 여자가 히스테리를 느끼고 그래서 막 기절하고, 막 영화에 보면 막 그런 게 있잖아요. 물론 이게 이제 콜셋의 그 어떤 조이기에도 영향이 있었겠지만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이 히스테리가 계속 올라오고 막 예민해지고 막 불안해지고 막 이러면 나 아무래도 병원에 갔다 와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병원에 가서 성기 마사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가 성적으로 오르가즘을 느끼면 이제 성적 긴장이 풀어지니까 여자가 다시 부드러워지겠죠. 그래서 여자의 히스테리를 치료하는 방법으로 성기 마사지를 의사들이 해줬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여성 자위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여성 성기 마사지를 하다가 손으로 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의사가 그 왜 전기 진동기를 발견한 게 그 바이브레이터의 시초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보면 여성의 성감, 자위 이런 거는 뭐 요새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예전부터도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도 성적인 긴장을 해소하는 것이 훨씬 정신 건강에, 몸 육체적인 건강에 좋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질 오르가즘, 삽입해서 하는 오르가즘의 대체제로 딜도를 사용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딜도는 40대 이상의 여성들에게는 딜도를 같이 쓰는 게 좋다라고 얘기했어요. 질 위축이 이제 점점 오기가 쉬운 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손과 바이브레이터와 딜도를 사용하는데,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것들을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손도 깨끗하게 씻어야 하고, 손톱이 너무 길어도 좀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여성들은 주로 음액을 자극하는 자유행위를 하고 있는데, 음액을 자극할 때는 음액이 남자의 그 귀두보다 훨씬 더 예민하기 때문에 그 손으로 직접 하기보다는 뭔가 왜 수건이나 혹은 뭐 곰인형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자극을 할 때 훨씬 더 쾌감을 많이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그 남자들이 자위할 때는 보통 포르노를 보거나 이렇게 시각적인 자극을 받을 때가 많아요. 물론 상상으로도 하지만 여자들의 자위는 물론 상상하지만 여자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건 아마 음악 같은 것 좀 도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폴리 같이 이렇게 왜 야한 말을 통해서 이렇게 좀 흥분을 시켜주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어떤 소리 같은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소리, 섹스에서 나오는 그런 소리라든지 키스하는 소리라든지 이런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리고 발라드 같은 그런 음악은 참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왜 너무 가사가 들리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가요보다는 발라드라든지 혹은 뭐 재즈라든지 이렇게 탱고 같은 거, 이런 음악이 나의 어떤 성감을 끌어올려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음악을 듣는 것도 좋고 성적인 어떤 소리 같은 것들 들으면서 하는 게 좋죠. 그리고 여성의 자위는 남자하고 다르게, 남자들은 그냥 오로지 자기 성기만 자극을 하지만 여자들은 자기 몸을 어루만지면서 할 때가 굉장히 많고 가슴 만지면서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시면 남자와 여자의 어떤 성 차이도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파트너가 없을 때, 성적인 긴장이 쌓였을 때 자유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남자들은 대체로 성관계를 하려고 할 때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 발기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빨리 삽입하고 이 발기가 사라지기 전에 사정을 하는 것까지가 그 목표이기 때문에 여자들이 여기까지 진도가 따라왔는지 여자가 충분하게 흥분했는지를 잘 살펴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는 발기도 했고 삽입해서 피스톤 운동하면서 사정할 때까지 오르가즘을 느꼈지만 여자들은 미처 거기까지 따라가지 못해서 남자는 끝났지만 여자는 아직 시작도 못한 경우가 많이 있고 그래서 남자가 씻으러 간 틈에 자기가 자유행위를 해서 그 만족을 보충하는 그런 경우가 꽤 많이 있죠. 그래서 파트너가 있는 40대 이상이면 그래도 성 경험이 좀 쌓여 있기 때문에 아마 부족을 메꾸거나 좀 더 느끼고 싶을 때 자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자들의 섹스는 20대는 사실 좀 불안하죠. 불안해서 20대에는 원치 않는 임신할까봐 피임이 안 됐을까봐 걱정을 해서 섹스에 몰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30대는 뭐 원치 않는 임신이 아니라 오히려 왜 임신을 해야 되는데 임신하고 싶은데 안 되니까 그것 때문에 몰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40대쯤 되면 아이도 좀 낳고 아이를 좀 기르고 있을 때고 성관계를 계속해서 경험이 쌓였고 성감이 좀 훨씬 더 많이 개발됐을 때이기 때문에 여자의 40대는 섹스의 어떻게 보면 황금기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하게 느끼고 충분하게 그 어떤 오르가즘의 느낌도 알아가는 그런 나이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무엇보다도 자유행위 하는 거에 대해서 죄책감을 안 느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왜 주도적으로 나의 쾌감을 내가 나에게 선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유행위는 훨씬 더 좋은 행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파트너가 협조 안 하면 자유행위로 해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여자들은요, 성욕하고 성감이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하면 다시 끌어올리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파트너가 없더라도 혹은 파트너하고의 감각이 그렇게 재미있지 않더라도 내가 이 자유행위를 통해서 나의 성감을 계속 유지하고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노력은 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하지만 자유행위를 할 때 보통 여자들이 굉장히 쉬운 방법으로 바이브레이터 많이 쓰거든요. 바이브레이터를 쓰면 거의 뭐 100% 오르가즘에 이르기 때문인데 그렇다고 해서 바이브레이터를 너무 자주 사용하면 그럼 남자하고의 성관계의 질은 점점 떨어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남자도 바이브레이터만큼 빨리 성기나 혹은 혀를 움직일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굉장히 높은 강도의 오르가즘을 선사하기 때문에 이 바이브레이터에 습관되고 익숙해지면 남자하고의 어떤 그 성관계에는 재미가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파트너하고의 성관계를 좀 더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좋지만 이것에 의존해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면 파트너가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렇게는 안 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자극의 강도를 더 높이고 나이가 들수록 또 더 오래 자극한다는 느낌이어야만 성감이 좀 높아집니다. 그리고 윤활제를 충분하게 사용하는 것이 좋을 거고요. 거의 이렇게 흘러내린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많이 쓰시는 게 좋습니다. 이 윤활제는 자위 도구를 사용하거나 손을 사용하거나 혹은 왜 남자하고 성관계를 할 때도 윤활제를 좀 많이 쓰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딜도를 사용하면 질 위축이 예방이 된다고 드렸죠. 여러분들 중에 이제 자유행위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면 여자들은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꼬아서 힘을 이렇게 주면 자극이 느껴지고 오르가즘을 좀 더 빨리 느낀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는 이렇게 다리를 꽈서 이렇게 힘을 주면 외성기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속도가 늦어지기 때문에 훨씬 더 이 자극에 민감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방식의 쾌감을 내가 느끼는 거는 굉장히 건강한 성적인 즐거움을 얻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의 정신적인 성건강, 심리적인 성건강을 높이기 위해서 또 혹은 그 육체적인 성건강을 높이기 위해서는 케겔 운동하고 규칙적인 자위를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잊지 않으셨죠?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